쥐새끼 한 마리도 없다. 이 한마디가 요즘 방콕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디를 가든 한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곳이었죠. 카오산 거리엔 새벽까지 흥정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마사지샵, 노점, 한식당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현지 상인들이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 다 떠났어요. 요즘은 손님이 없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만 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는 서울보다 비싼 태국 물가, 한때 1,000원이면 사 먹던 길거리 볶음국수가 지금은 5,000원, 6,000원을 넘어섭니다. 택시는 기본 요금에 외국인 요금이 따로 붙고 시장에서는 현지인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부릅니다. 싸고 즐겁다던 나라가 이젠 비싸고 불친절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발길을 돌리자 방콕의 골목은 텅텅 비어버렸고 한때 성황이던 한인 식당들 그 문 앞엔 포 렌트라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물가 상승, 바가지 요금, 그리고 탐욕스러운 상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이 떠나자 방콕이 무너지고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관광객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국 경제의 균열, 현지인의 분노,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방콕의 몰락. 그 안에 숨은 진짜 이유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예전에 방콕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땐 참 싸고 좋았는데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한국인들이 여기가 천국이다 했던 곳이 이젠 다시는 안 간다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변화 이해가 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으로 GS쿨이 전해드리는 세상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지금부터 방콕의 몰락,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콕의 골목길을 걸어보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낮에도 불이 꺼진 가게들, 손님이 없어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는 상인들, 그리고 한때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리엔 이제는 바람만 지나갑니다. 카오산 로드, 수쿠밋, 실롬, 한때 한국인 여행자들이 줄지어 걷던 그곳들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던 젊은이들도, 단체 여행객을 태운 버스들도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태국 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한국인 방문객이 약 180만 명이었지만 2025년 들어선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특히 방콕 중심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죠. 카오산 거리의 한 마사지샵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손님이 30명은 됐어요. 지금은 많아야 5명, 그것도 대부분 현지인입니다. 한식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식당, 한강 BBQ, 코리아타운 김치찌개집. 이름은 남았지만 손님은 사라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점심시간이면 테이블이 꽉 찼던 곳이었죠. 지금은 문을 닫은 채 임대 문의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3,000원이면 먹던 팟타이가 이젠 7,000원, 8,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기본 요금 100바트에 외국인이라며 50바트를 더 요구합니다. 길거리 망고 스무디 한 잔이 우리 돈으로 5,000원을 넘겼습니다. 서울 명동보다 비싸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닙니다. 한 현지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직해요. 비싸면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텅 비었어요. 방콕은 오랫동안 가성비 여행지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성비가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리에서 들리던 한국어가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정막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손님을 기다리며 잠을 자고 노점상들은 오후에도 천막을 걷습니다. 방콕 중심부인 수쿠밋 소이 10일 예전엔 밤마다 불빛과 음악이 넘쳤지만 지금은 가게 앞 전등조차 꺼진 곳이 많습니다. 태국 언론도 이렇게 보도했죠. 방콕의 거리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다. 심지어 현지 부동산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와 중국인이 세운 카페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공실률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임대료는 떨어지지 않는데 손님이 없으니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태국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이었습니다. 태국 관광 수입의 약 9%가 한국인 여행자들이 쓴 돈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 대만 관광객들까지 비싸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빠져나간 자리는 결국 아무도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방콕의 골목은 활기를 잃고 도시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엔 한국 드라마가 나오던 카페에서 이제는 전기조차 끊겼습니다. 하루 종일 문 닫은 상가 앞을 지나며 현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진짜 끝난 거야? 이제 방콕을 찾는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 태국 맞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원, 2,000원이면 한 끼 해결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카오산 거리 노점에서 파는 팟타이 한 접시, 예전엔 50바트, 우리 돈 1,800원이면 됐습니다. 지금은 150바트, 약 5,500원을 받습니다. 길거리에서 망고 스무디 한 잔 사 마시려면 100바트, 우리 돈 3,800원이 넘습니다. 이젠 한국 편의점보다 비쌉니다. 한식당은 더 심각합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 300바트, 우리 돈으로 11,000원입니다. 삼겹살 1인분은 500바트, 무려 19,000원을 훌쩍 넘죠. 서울보다 비쌉니다. 게다가 외국인 요금제라는 게 따로 존재합니다. 태국에서는 현지인과 외국인 요금이 다릅니다. 택시 기본 요금은 40바트지만 외국인에게는 100바트를 부릅니다. 심지어 시장에서도 한국인이면 200바트. 이런 식의 부르는 대로 받는 장사도 흔해졌습니다. 현지인들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투어리스트 프라이스. 관광객 전용 가격이라는 뜻이죠. 문제는 그 관광객이 거의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2024년 태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6.1%. 하지만 외국인 관광지 물가는 그 2배인 12%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현지 상인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요. 결국 그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한국인들이 돌아서자 상권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예전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 물가가 함께 오르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태국은 지나쳤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때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자 모두가 이 기회에 벌자며 가격을 올렸습니다. 숙박업체는 방값을 3배로, 마사지샵은 팁까지 의무로, 택시는 정찰제를 폐지했습니다. 방콕 시내 3성급 호텔은 코로나 전엔 1박 6만 원이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12만 원을 넘습니다. 심지어 조식 포함도 아닙니다. 한 유튜버는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태국이 더 이상 싸지 않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일본을 갑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의 길거리 음식값이 방콕보다 싸졌습니다. 일본에서 500엔짜리 규동을 먹고 태국에서는 250바트짜리 볶음밥을 먹는 현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심지어 현지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우리도 밖에서 밥을 못 사 먹어요. 태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방콕 시민의 생활비는 1년 새 14%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서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도심은 관광객도 현지인도 없는 빈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방콕의 상인들은 후회합니다. 처음엔 하루 벌어 1000바트, 2000바트 좋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안 와요. 욕심이 우리를 망쳤어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방콕의 몰락은 누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욕심이 무너뜨린 겁니다. 방콕의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는 외국인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도심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방콕의 평균 월세는 불과 2년 전보다 35%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식비, 교통비, 전기세가 모두 치솟으니 사람들은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방콕을 살기 힘든 도시라고 부릅니다. 출근길엔 막히는 도로, 점심 한 끼에 10,000원이 넘는 도시. 이제는 이래도 남는 게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방콕 도심의 주거지 공실률은 올해 22%를 넘어섰습니다. 5채 중 1채가 비어 있다는 뜻이죠. 밤이면 화려한 불빛 아래 사람 그림자가 없습니다. 카오산 거리, 수쿠밋, 사톤, 아속. 한때 세계 각국의 여행자와 현지인으로 북적이던 곳들입니다. 지금은 문 닫힌 가게가 늘어섰고 밤거리엔 음악 대신 오토바이 엔진 소리만 울립니다. 길거리에는 노점상 대신 빈 플라스틱 의자들이 늘어서 있고 불 켜진 곳이라곤 편의점뿐입니다. 한 노점상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골목 예전엔 새벽 2시에도 손님이 있었어요. 이젠 오후 9시만 돼도 조용해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방콕은 한때 잠들지 않는 도시로 불렸습니다. 그 말이 이젠 옛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통체증, 대기오염, 치안 문제까지 겹치며 도심에 남은 사람들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 이후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관광업도 이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호텔 종사자 10명 중 3명이 해고됐고 마사지샵 종업원들도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임시노동, 야시장 임대상인 배달기사뿐입니다. 태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실업률은 2.8%, 하지만 방콕 도심의 체감 실업률은 10%에 가깝습니다. 일이 없어요. 손님이 없으니 일도, 돈도, 희망도 없어요. 현지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방콕은 관광이 곧 경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둥이 무너지자 모든 게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언론 더 네이션은 이렇게 썼습니다. 방콕은 지금도 불빛은 켜져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떠난 도시, 그곳엔 단지 건물과 간판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거리, 그게 지금의 방콕입니다. 한때 세계인의 사랑을 받던 도시가 이제는 사람의 발자국조차 사라진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방콕의 몰락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버투어리즘, 즉 관광 과잉이었습니다. 태국은 코로나 이후 관광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입국 제한을 풀고 세금 혜택을 주고 전 세계 여행자들이여 방콕으로 오라. 이렇게 외쳤죠. 그리고 실제로 2023년에는 약 2,800만 명이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방콕을 찾았습니다. 도시는 다시 활기를 찾는 듯 했지만 그건 착시였습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자 숙박비, 음식값, 교통비가 동시에 폭등했습니다. 상인들은 경쟁 대신 담합을 택했고 지금 아니면 못 번다는 탐욕이 시장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방콕의 가성비는 사라졌습니다. 한때 10바트 하던 맥주가 30바트가 되었고 택시 기사들은 외국인을 태우며 미터기를 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흐름은 서민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외국 자본이 소유한 호텔과 프랜차이즈로 들어갔습니다.
방콕의 도심에는 지금도 외국 자본으로 세워진 고층 빌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 골목 상권과 노점상들은 관광객이 떠나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오버 투어리즘은 처음엔 선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죠. 태국 경제의 20%는 관광에 의존합니다. 즉, 손님이 줄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제조업, IT 산업이 버티고 있지만 태국은 관광 하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줄자 곧바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게가 닫히고 세금 수입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고급 관광객 유치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불러 소비를 늘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정책이 방콕을 더 망가뜨렸습니다. 부자 관광객을 위한 호텔, 쇼핑몰, 리조트가 생기면서 현지 물가가 더 올랐습니다. 결국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졌고 한국인, 중국인, 대만인 같은 중산층 여행자들은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결과 부자는 오지 않고 서민은 떠난 도시가 되었습니다. 태국 경제학자 수라윳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버 투어리즘은 단기적 성공의 함정이다. 태국은 그 함정에 빠졌다.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눈앞에 이익에 급급했던 태국은 자기 손으로 자기 시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게다가 태국 화폐 바트와의 가치가 떨어지자 수입 물가는 더 뛰었고 현지 생활비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환율 부담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 셈이죠. 예전엔 하루 5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10만 원으로도 빠듯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을 가지 왜 태국을 가겠어? 이 한마디가 지금 태국 관광의 현실을 가장 잘 말해줍니다. 사람이 떠난 도시엔 그 자리에 여전히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콕의 골목 끝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카오산 거리 입구에서 만난 한 상인은 마스크를 쓴 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10,000원이면 됐어요. 지금은 손님 한 명도 없어요. 점심도 못 먹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의 앞엔 파리만 날리는 테이블 하나, 식지 않은 볶음국수 한 접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골목은 예전엔 천국이었어요. 하루에 100번은 웃었죠. 이젠 하루에 한 번도 못 웃어요. 그는 마지막 말을 그렇게 남기고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태국 전통 마사지샵이 줄지어 있던 거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힌 곳이 대부분입니다. 클로즈드, 포 렌트, 간판마다 그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손님이 없어 서로 마사지를 해주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 가게는 20년 됐어요. 코로나도 버텼는데 이젠 못 버티겠어요. 이들은 하루 매출이 1,000밭, 우리 돈 3만 원도 안 됩니다. 임대료와 전기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닫지 못합니다. 가게를 닫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내 마지막 자리예요. 이 한마디에 방콕의 현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한인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엔 손님이 하루 2명뿐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배달 주문이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에요. 여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 부부의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이민 올 때는 태국에서 노후 보내기가 유행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많은 교민들이 가게를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지 택시 기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기름값은 오르고 손님은 없고 외국인 요금도 못 받게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운전해도 5,000바트도 벌지 못합니다. 한 기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길이 막혀도 좋았어요. 그땐 손님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막힐 길조차 없어요. 방콕의 몰락은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손님이 줄면 상인이 무너지고 상인이 무너지면 거리가 죽습니다. 거리가 죽으면 도시는 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방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지 사람들조차 방콕을 떠나 치앙마이, 파타야 혹은 라용으로 향합니다. 조금이라도 싸고 덜 막히고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요. 하지만 그들이 떠난 뒤 남은 도심은 텅 빈 건물과 꺼진 불빛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도시도 죽어요. 우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방콕이 비워진 자리를 다른 도시들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여행자들은 이제 태국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바로 베트남의 다낭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4시간 거리. 물가는 아직 방콕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 달 숙박비 40만 원, 현지 식사 한 끼 3천 원, 커피 한 잔이 1,000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인들이 다낭으로, 호이안으로, 나트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태국을 떠난 교민들 중 일부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조용하고 싸고 한국인이 많아요. 그 말이 이제 방콕 대신 다낭에서 들립니다.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역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금이 낮고 치안이 안정돼 있으며 한국인 은퇴자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조호바루 장기 체류 한국인은 약 8,000명. 3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발리, 라오스, 필리핀 세부 등 동남아 여러 지역으로 사람들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과 태도 때문입니다. 방콕은 비싸고 불친절해졌습니다. 반면 다낭, 조호바루, 발리는 아직도 친절한 미소와 합리적인 가격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여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국은 이젠 한국보다 비싸요. 이 돈이면 다낭에서 호텔도 마사지도 팝도 다 돼요. 실제로 여행 플랫폼 집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 인기 여행지 1위는 다낭, 2위는 오사카, 3위는 후쿠오카, 방콕은 6위로 밀려났습니다. 5년 전만 해도 1위였던 도시가 이제 상위권에서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노마드족이라 불리는 젊은 세대들도 방콕 대신 발리나 조호바루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태국은 비싸고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다른 도시는 조용하고 무엇보다 정직하다고 합니다. 이젠 방콕이 아니라 다낭이 중심입니다. 이 말은 이제 여행업계에서 공식처럼 통합니다. 그렇게 방콕이 비운 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흐릅니다. 사람도 돈도 마음도 이익이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태국은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관광의 중심이던 나라가 이제는 지나간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국은 스스로 문을 닫았다. 손님을 쫓아내고 나서야 그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싸다고 찾아간 나라가 이젠 비싸서 떠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친절하다고 칭찬받던 사람들이 이젠 무뚝뚝하고 거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올린 가격이 결국 손님을 내쫓았고 떠난 사람들로 인해 도시는 스스로를 잃었습니다. 방콕의 몰락은 경제가 무너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떠난 이야기입니다. 한때 미소의 나라라 불렸던 태국이 이젠 피로와 분노의 나라가 되었다는 말, 그 말이 참 씁쓸합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배웁니다. 탐욕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큰 도시도 무너진다는 것, 방콕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게를 운영하든 회사를 다니든 사람을 대하는 모든 자리에 한 번 온 손님을 붙잡는 힘은 결국 진심입니다. 그걸 잃는 순간 도시든 사람이든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제 방콕의 몰락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비춰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손님이 사라지면 시장이 죽는다.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결국 세상을 지탱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방콕이 우리에게 보여준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전에 여행했던 그 방콕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느꼈던 따뜻함, 그 활기. 지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콕의 몰락, 당연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되돌릴 수 있었던 실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GS쿨은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항상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 번으로 우리의 생각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GS쿨은 앞으로도 세상의 변화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